자, 오늘은요, 최신 기출문제 6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1번은 우리는 문제대로만 풀면 되잖아요? 그럼 문제 1번 어떻게 하세요? 나중에 풀어요? 처음에 푸세요?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왜요? 네. 영타가 느려서? 네, 영타가 너무 느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치면 지금 한번 쳐보세요. 지금 한번 쳐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한 3분, 문제는 따로 안 띄워 놓으셨어요? 네. 그 어, 문제지를 어떻게, 아니, 보죠? 여기. 제가 문제집을 같이 보내드릴게요. 네, 그 컴퓨터 화면, 네. 아니, 그러면 이거는 따로 하지 말고 설명만 한번, 이거 치는데 한 어느 정도 걸리시는데요? 빨리 치면 어, 4분? 4분? 네. 네. 지금 제가 카톡방에 그 파일을 하나 보냈고요. 그게 문제 파일이고. 네. 그리고 이거는 아, 요렇게 쓰세요. 필드명 먼저 쓰고. 네, 그죠? 네, 어떻게? 네. 필드명, 용품 코드 쓰고 어떻게 해요? 저 눈이 나빠가지고. 용품 코드라고 썼어요? 그 다음에 네. 어떤 그 식으로 다음에 쓰냐고, 밑으로 이거. 이렇게, 밑으로? 방향키로? 네. 아, 제 밑으로 영상 이렇게 제대로 안 엔터 치고, 봤구나. 자, 필드는요, 용품 코드, 네. 종목 탭, 용품명 탭, 브랜드 탭, 재고 수량 탭, 추가 주문 엔터 이렇게. 그러니까 필드명을 먼저 쓰시는 아, 거예요. 필드명을. 그러니까 뭐 아, 어떻게 네. 써도 상관은 없는데 요렇게 해서 용품 코드를 쓰고 탭키를 Q 옆에 있는 탭키를 누르면 이게 네, 열로 이동을 하거든요. 옆으로. 탭키를 네, 누르면. 네, 지금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A3셀에 용품 코드 쓰고 탭키를 누르면 B3셀로 네, 자동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필드명을 먼저 쓰고 나머지는요 그냥 SKT 빼기 30 엔터를 치는 거예요. 엔터를 치면 행으로 바뀌거든요. UTM 네. 빼기 20 엔터, SID 빼기 40 엔터 이렇게. 그래서 필드를 먼저 네, 쓰고 네, 엔터로 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왜 하냐면 자, 네, 종목 봐보세요. 종목에 스피드 스케이팅이라고 쓰잖아요. 네, 스케이팅. 그러면 여기에 숫자만 써도 스피드 네, 스케이팅이 네, 다 들어가요. 그래서 엔터 빵 치면 되고, 네, 쇼트 트랙, 네, 쇼자만 쓰면 되잖아요. 아이스 하키, 네, 아, 아, 컬링, 네, 컬링, 공통.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네. 필드를 먼저 쓰고, 엔터 치면서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 아, 다음에 네. 숫자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 위에 있는 1, 2, 3, 4, 5, 6, 7, 8, 9도 괜찮지만 숫자 키패드로 음, 입력하는 연습을 하시면 좀 더 수월해져요. 나중에 좀 더 익숙해지면. 그리고 여기 네네. 옆에 보면 숫자 키패드에도 점 0, 점 옆에 엔터가 있잖아요. 24 엔터, 네. 11 엔터, 102 엔터, 14 엔터, 35 엔터, 19 엔터, 10 엔터, 45 엔터, 27 엔터, 108 엔터.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 키패드에 엔터를 쳐서 엔터 치면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1번에 1번 같은 경우에 한 3분, 4분, 5분, 5분 이내에 친다라고 하면 그냥 근데 오타가 나면 안 되죠. 그렇죠? 오타 나면 그냥 5점 날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용화님이 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 풀고 시간이 돼도 해도 되고 아니면 네. 그냥 뭐 처음부터 쓰고 해도 되고 네. 그래서 이거는 5점은 따셔야죠. 그렇죠? 네. 5점은 맨날 맞추는 점수잖아. 맞죠? 아닌가요? 네. 맞죠? 네. 딸을 네. 왔나 보다. 딸. 몇 그 살인데요? 애들 지금 셋이 다 집에 있어가지고요. 그래요? 네. 저도 아기가 3명이에요. 6학년, 아, 4학년, 2학년. 저는 이제 5학년, 2학년, 4살이요. 그렇구나. 네. 4살 때문에 빨리 해야 되겠다. 자, 기본 작업 2번이요. 네. 뭐, 이거 금방 푸니까 합시다. 이거는 어떻게 해요? 네. 이거는 뭐 볼 필요도 없잖아요. 맨날 똑같은 거잖아. 맞죠? 네. 그래서 네. A1, G1 영역을 반창고 모양으로 선택을 하시고, 그렇죠? 병합하고 네. 가운데 맞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네. 그 다음에 여기에 굴림이라고 쓰세요. 굴림이라고 써도 됩니다. 굴림이라고 쓰고 크기 저는 20, 네. 이게 이렇게 치면 되는데 찾게 되죠. 네. 그러면 시간이 가는 거지. 그러면 시간 가는 거지. 그래서 자꾸 맨날 찾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찾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시간이잖아요. 빨리 찾으면 상관없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연습할 때 이렇게 굴림 쳐가지고 엔터 쳐보고 이렇게 하는 거지. 어차피 우리가 40분 안에 문제를 다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는 이렇게 항상 네. 치거든요. 네. 근데 시험장 가면 이제 또 찾게 되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좀 더 연습을 하셔야 돼. 그건 연습뿐이 없어요. 연습. 네. 그래서 굴림에 이런 거는 다 금방 하셔야지. 20에 굵게 네. 그 다음에 표준색 파랑. 그럼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꾸시고 그럼 1번 해결. 그 다음에 네. G3셀에 네. G3셀을 클릭을 하고 참가 종목에 한자로 바꿔야 되니까 한자 키. 이거는 쉽잖아요. 그쵸? 네. 참가. 종목 따로. 종목. 이런 거는 뭐 쉽게 하실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네. 네네. 맞죠? 넘어가? 네네. 자, 3번이요. D4부터 F23. 그러면 일단 D4부터 F23까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 여기 영역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D4부터 F23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으로 이용하여 천 단위 구분기. 이것도 맨날 나오는 단골 문제잖아요. 그쵸? 여기서 사용자 지정 어떻게 들어가세요? 컨트롤 키 누르고 1번이요. 그치. 컨트롤 1번. 잘 배우셨네. 컨트롤 1. 그쵸? 얘를 눌러도 되고 홈의 표시 형식 얘를 눌러도 되고 다 똑같잖아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에 들어가도 되고 컨트롤 제일 멋있게 컨트롤 1 눌러도 되고. 그래서 사용자 지정에 여기에는요 어떻게 들어가면 돼요? 얘를 보시면 돼요. 얘.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요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럼 얘는 어떻게 넣어요? 천 단위 구분기요요? 네네. 그러면은 전 이거 이렇게 했는데 아까. 나한테 말로 해주셔야지. 나는 볼 수가 없으니까. 표준 아니다. 그 샵. 그쵸. 사용자 지정 형식에 지표준을 지우고. 네. 그쵸. 그 다음에. 지우고 샵 누르고. 네. 심표 누르고. 네. 샵 2번 누르고. 네. 0 누르고. 네. 그 다음에 1 누르고. 명이지 명. 이렇게 했는데. 명. 네.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시간 많이 걸리면 안 된다고. 이 문제가 딱 나오면 네. 2,000원일 때 2,000명, 0일 때 0명이니까 샵, 샵 명. 그런데 0이 들어가 있으니까 샵, 샵 0명이라고 써야지 라고 머리에 빵 떠올라셔야 돼요. 왜냐면 이런 문제는요 기출문제 거의 매번 나오잖아요. 네네. 맞죠? 근데 그러니까 항상 그게 헷갈려요. 샵 3번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네네. 아니요, 보세요. 자, 이번에 봐보세요. 제가 설명해 볼게. 자, 여기서 지금 예시가 2,000명이 2,000 명이 됐고 0이 0명이 됐잖아요. 그쵸? 그래서 숫자를 표시를 할 때는 우리가 원래 샵으로 숫자를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숫자 1000단위가 넘어갈 때 우리는 심표를 넣어주면 읽기가 쉽잖아요. 100만원도 우리 컴마 해가지고 100만원 이렇게 읽기 쉽잖아요. 젊은 애들은 잘 모르지만 돈을 벌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1000단위 심표가 들어가 있으면 훨씬 읽기가 쉽거든. 그래서 숫자와 숫자 사이에 컴마를 하자라고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샵 명이라고 써도 되는데 이게 헷갈리니까 심표는 1000단위니까 우리 이렇게 정하자라고 해놓은 거예요. 샵, 샵으로. 1000단위 구분 심표는. 그런데요, 여기서 0일 때 0명이라는 말이 없으면 그냥 여기서 명이라고 써주면 되는데
문제에 0일 때 0명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네. 1의 자리를 0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냥. 이거는요, 그거 두 개뿐이 없어. 아니, 그러면 0일 때 0명이 아닌 거는 그냥 샵, 컴마, 샵샵 0명으로 다 쓰면 안 돼요? 샵, 컴마, 샵샵 0원으로 다 써놓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거는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예시에 0일 때 0명이라고 써 있으면 1의 자리를 0으로 만드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 다 샵, 컴마, 샵샵샵으로 쓰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이런 문제는 딱 그게 나오면 머릿속에 빵 떠오르셔야 돼. 빵 떠올라야 돼. 그래서 네. 네. 이런 거는 뭐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0일 때 0자가 들어가 있으면 1의 자리를 0으로 만드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 뭐 얘네들은요 금방 할 수 있잖아요. A23, C23, A23, C23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추고, A3, 잠깐만요. 네네. 잠깐만요. 이렇게. 어느 부분이요? 아니요. 어. 근데 선생님이랑 답이 다른데 지금? 저 위에서부터 다르구나. 뭐가요? 기본 작업 1번에 또 하신 거 아니죠? 아니요. 그게 아니고, 네. 저기, D4부터 지정했어야 되는데, D5부터 지정했어.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하시면 안 돼. 그렇게 딱 실수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네. 이게 그러니까 시간이 많으면 상관이 없어요. 내가 1시간, 2시간 푸는 네. 문제면 상관이 없는데, 시험장에 가서는 네. 딱딱딱딱딱 바로 정확하게 팍팍팍 푸셔야 돼. 간혹 실수해가지고 이제 날리면 100점에서 30점까지는 여유가 있으니까 그 점수를 날리는 거지, 요런 부분에서 실수를 하시면 안 돼요. 네. 자, 그래서 A23, C23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했고, 그쵸? 그 다음에 A3, G3이라고 있으니까 반창고 모양으로 A3, G3을 선택을 하되, 채우기 색, 여기. 네. 얘는요, 여기도 나와요. 보세요. 여기 있는 채우기 색은 얘고, 그쵸? 그 다음에 셀 스타일을 뭐 강조색 1로 하시고 2로 하시고 3으로 하시고 이것도 나오잖아요. 그쵸? 셀 스타일. 네. 그쵸? 강조색 네. 5로 바꾸세요. 그런데 얘는 표준색이니까 연한 파랑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A3, G3, A4, C22. 그러면 이렇게 선택하고, A3, G3 선택하고, A4부터 C22. 얘네들 컨트롤 눌러서 이렇게 선택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운데 맞춤 뿅 해주면, 뭐 따로따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선택하고 가운데 맞춤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하고 A4, C22, C22 이렇게 선택하고 가운데 맞춤 해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A3, G23 모든 테두리, A3부터 G23까지 홈에 글꼴 위에 모든 테두리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뭐 이 점도 별 무리 없이 문제를 풀었잖아요. 네. 문제가 뭐였죠? 모든 테두리요? 네, 모든 테두리. 네. 이게 지금 폰으로 보셔가지고 이 문제가 안 보이시는구나. 네. 그쵸? 자, 잘 듣고 해보세요. 네. 기본 작업 3번. 조건부 서식이네요. 조건부 서식은 뭐예요? 조건부 서식하면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그러니까 커마 리급의 조건부 서식은요, 거의 다 정해져 있어요. 한 10번 시험 보면 7, 8번은 전부 다 그냥 행 전체에 하는 거고, 2, 3번만 이제 따르게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따르게 문제를 푸는 거는 더 쉽게 나와요. 그런데 조건부 서식 문제가 나오면 생각해야 될 게 이거예요. 문제에 주어진 범위를 선택을 하고, 내가 그 범위에서 조건을 줘서 그 조건이 참이면 서식을 적용해 주는 게 조건부 서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자, 보이시나요? 네.
뭐요? 체험 코드가 K로 시작하는 행 전체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함수가 left 함수가 쓰여졌고요. 네. 그러면 우리는 체험 코드가 K로 시작하는 행 전체의 조건이, 여기서의 조건이 뭘까요? 조건이. 조건을 저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문제를 보고. 체험 코드가 K로 시작하는? 그쵸? 그게 조건이에요. 그쵸? 체험 코드가 K니? 그런데 여기 보니까 레프트 함수를 쓰라고 했으니까 내가 레프트 함수를 써서 체험 코드의 왼쪽에 한 글자가 는 K야? 이게 조건인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됐잖아. 그러면 우리가 네. 조건부 서식은 범위를 선택하고 문제를 푼다고 했으니까 A4부터 F15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 전체가 나오면요, 이 필드가 아닌 애들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A4부터 F15 범위를 선택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이 문제가 이번에 5번 문제를 딱 풀고 3번 문제가 나왔을 때는 조건부 서식이 나왔네. A4부터 F15까지 범위를 선택을 하고 조건부 서식을 해야지 라고 바로 이렇게 하시는 거지. 이 범위를 선택을 하고 홈에 조건부 서식의 세 규칙에 수식을 사용하여 지정할 서식을 셀 결정, 여기에 딱 들어오시는 거죠. 그쵸? 네.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 부분이 자동으로 빠바박 되셔야 된다고. 빠바박 그냥. 네. 순서대로 빠바박 그냥 빡 해서 딱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체험 코드의 왼쪽에 한 글자가 K야? 이게 조건이니까 여기다 쓰시면 되겠죠? 레프트 함수를 쓰고 가로 열고 어디? 체험 코드? 그쵸, 체험 코드 C4가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F4 두 번. 그쵸, 땅땅. 그냥 외워서 해도 돼. 행 전체라고 하면요, F4 두 번 땅땅. 이 의미는 영어에는 달러가 붙어 있고 숫자에는 달러가 안 붙어 있으니까 얘는요, 밑으로 당길 때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니까 C4가 밑으로 당길 때는 5가 되고 6이 되고 7이 되고 8이 되니까 밑에 애들의 체험 코드를 계산하지만 옆으로 당길 때는 영어가 달러에 붙어 있으니까 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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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4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요거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됐지. 컴마 1이 가로 닫고 는 K니, K가 문자니까 K니 라고 써주면 되잖아요. 그쵸? 네. 아는 거는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게 안다고 얘기해 주세요. K라고 하고 그러면 이 문제는 맞췄지. 글꼴 스타일 굵게 이런 거 나오면은 네. 괜찮은데 저번에 에버리지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응용 안 해서 그러세요. 굵게 그러니까요. 표준색 노랑 아니 글꼴색이 아니죠. 배경색이니까 배경색 채우기 색에 채우기색 노랑 이거 나왔으면 맞췄는데 에버리지가 나와가지고 못 맞추신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조건을 좀 바꿔봅시다. 학생 수의 평균 이상인 애들의 행 전체라고 하면 마찬가지지 뭘. 학생 수가 첫 번째 친구의 학생 수가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행 전체에 적용을 해야 되니까 F4 땅땅 그쵸? 네. 그 다음에 이 학생 수의 전체 평균 이상인 친구들이니까 크거나 같다 average라고 쓰고 그 다음에 학생 수의 범위를 넣어주면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여기서의 주의할 점은 여기에 에버리지 전체 평균의 에버리지는요 그냥 둔다는 거 그쵸? 맞죠? 여기서 F4 땅땅을 누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 수의 전체 평균이 100이라고 하면 100이 크거나 같다 100이 108이 크거나 같다 100이야 110이 크거나 같다 100이야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조건부 서식에서 항목을 선택을 하면 F4 두 번 땅땅이고 범위를 선택할 때는 그냥 두는 거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면
평균 이상인 친구들만 바뀌겠죠? 이 문제랑은 또 네. 틀리네요. 그쵸? K로 시작하는 네. 애들이 아니라 우리는 학생 수로 바꿔서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네. 하면 되고요. 넘어가요. 네. 계산 작업. 네. 자, 계산 작업은 문제가 딱 나오면 어떻게 푸세요? 네. 뭐부터 봐야 돼? 계산 작업이요? 네. 할 수 있나 없나? 아니, 함수부터 봐야지, 함수부터. 그러니까 함수부터? 시험지를 뿅 나눠주잖아요. 네. 나눠주면서 감독관들이 시험지 보지 마세요라고 하잖아. 앞에 사람들부터 나눠주니까. 네. 그때 시험지를 열어가지고 일단 계산 문제의 함수를 먼저 봐야 돼요. 이 문제를 근데 다 내가 안 보던데요? 어? 다 안 보던데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열어가지고 이 문제를 내가 풀 건지 안 풀 건지를 그때 결정하시는 거예요. 저번에 몰래 한번 봤단 말이에요. 어, 선생님 이렇게 보라 네. 그래가지고. 뭐라 해요? 딱 걸려가지고 뭐라고 한 마디 들었잖아. 아, 감독관이? 네. 아니, 요령껏 해야지. 그 시험지를 딱 주면, 여하튼 요령껏 그때 하세요, 그때. 요령껏 이렇게 봤죠. 근데 어. 뒤에서 아니, 봤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 들어서 보는 게 아니고, 딱 넘겨놓고 딱 자신있게 봐야지. 그래요? 그러면 자신있게 봐야지, 그냥. 그 뭐라 그러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소심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딱 자신있게 그걸 딱 펼쳐가지고, 딱 그냥 땅에 놓는 거지. 그러면 어차피 뭐, 펴져 있고, 눈으로만 보면 되니까. 네. 여하튼, 계산 네. 문제는요, 함수부터 보는 거예요. 왜 함수부터 네. 보는 거냐면, 지금 1번에 어퍼와 프로퍼라는 함수가 나왔어요. 네. 그쵸? 그러면 어퍼라는 함수는 뭐예요? 어퍼라는 함수 알아요? 네. 그쵸? 프로퍼는요? 네.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가님은 졸업할 때가 된 거지. 그래서 어퍼라는 함수는 대문자로 바꿔주는 거고 프로퍼라는 함수는 단어의 첫 글자만 바꿔주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라고 했네? 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프로퍼를 스웨덴으로 씌우고 앞에 국가명에 씌우고 그 다음에 네. 어퍼를 팀명에 씌우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그죠? 네. 이 문제 나오면 제가 제일 잘 풀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머릿속에 빵 떠오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는이라고 해서 일단은 국가명이 먼저 와야 되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를 안 쓰고, 자, 용환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concatenate라는 함수가 있어요. 네. 이 함수가 있어요. conca라고 써보세요. 네. conca라는 함수가 있어요. 네. 이 함수를 써가지고 해보세요. 네. 이건 뭐예요? %를 안 쓰고 concatenate라는 함수랑 프로퍼랑 어퍼라는 함수를 쓰고 문제를 푸세요라고 나왔어요. 이번에 시험 보러 갔는데, 네. 그러면 어떻게 풀 거예요? 나 이거 처음 보는. 자, 보세요. concatenate라는 함수를 처음 보잖아. 그쵸? 그럼 봐봐. 설명을 봐보세요, 설명. 여러 텍스트를 한 텍스트로 조인시킵니다라고 써있잖아요. 네. 맞죠? 그런데 뭔 말인지 모르겠잖아. 네. 그럼 뭐 하라고? 탭키를 누르라고. 큐 옆에 있는 탭키. 탭키를 누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뭐라고 써있어요? 거기 컴퓨터에 써봐. 탭키요? concatenate를 쓰고 탭키를 누르니까 안에 뭐라고 써있어요? 텍스트 원이요. 텍스트 1이라고 써있잖아. 네. 맞죠? 네. 거기에 뭐 오면 돼요? 국가명이 오면 되잖아. 자, 텍스트 1이라고 써있잖아요? 여기에 내가 이민함이라고 썼어요. 컴마. 네. 텍스트 2에 가로를 열었어요. 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넣었어요. 네.
가로 닫았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 concatenate는요, 내가 여기 넣어주는 텍스트를 구분해서 걔네들을 조인해주는, 연결해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풀어프 함수 쓰고 어프 함수 쓰고 해가지고 앰퍼센트 써가지고 가로 문자열 달고 하잖아요. 네. 그쵸? 그러면 지금 내가 concatenate 함수를 써서 문제를 푼다고 하면 걔가 필요 없는 거지. concatenate 함수를 써서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 국가명에 풀어프 함수 쓰라고 했잖아요. 그쵸? 네. 풀어프 함수 써가지고 국가명 집어넣고 가로 닫고 자 이게 지금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뀐 풀어프 함수의 국가명 들어간 거잖아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돼요? 가로 열고 나는 아이고. 여기 가로 여는 거 여는 가로 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돼요? 어퍼 함수 써가지고 팀명 집어넣으면 되겠죠? 팀명 맞죠? 네. 가로 닫고 컴마 그 다음에 텍스트 4로 뭐 넣으면 돼요? 아, 가로 닫아야죠. 가로 닫으면 되지 그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 오면 돼요? 맨 마지막에 concatenate의 함수를 닫아줘야지 아, 마지막에 지금 concatenate 함수 써가지고 텍스트 1, 2, 3, 4 집어넣었잖아요. 네. 그쵸? 그러면 여기 끝에다 가로를 또 닫아줘야지. 마지막에. 아, 네. concatenate의 함수의 가로. 그쵸? 네. 아니, 그 앰퍼센트를 써서 문제 푸는 게 쉽다고 해서 그냥 제가 여기 설명해 드린 거예요. 모르는 함수가 나왔을 때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라고요. 네. 결과가 나오나요? 네, 나왔어요. 그럼 별거 없단 말이에요. 그쵸? concatenate 함수. 이거 하나 배웠잖아. 내가 모르는 함수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네. 그렇게 유추해가지고 문제를 좀 푸는 거지. 그죠? 네. 네. 아, 이거 나오면 좋겠다. 맞죠? 그 요한님만 맞출 아니, 거야. 안 나왔어, 지금. 아니야? 자, 2번 넘어갑니다. 2번. 자, 두 번째는요. vlookup과 라지 함수라고 했어요. 자, 문제를 보여줘야지. vlookup과 라지 함수를 쓰라고 했어요. vlookup 알고 있잖아요. 네, 라지는요, 라지. 알고 있어요. 그쵸? 맥스 함수, 미니멈 함수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거지만, 라지는 내가 선택하는 어레이, 범위에서 몇 번째 값을 찾는 게 라지라는 함수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보면, 우리가 이제, vlookup과 라지라는 함수를 알아. 그럼 문제를 보면서, 이때 v를 쓰고, 이때 라지를 써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K 포인트가 세 번째로 많은 회원을 찾아 회원명을 표시하라고 했네. 그죠?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요? 뭐부터 해야 돼요? 처음에? 라지요? 그쵸. 뭐에 라지라는 거를 해야 돼요? 이 문제 풀어보세요. 어떻게? 나한테 설명해봐. K, 이 문제 제일. 자, 얘를 봐도 되죠? K 포인트 세 번째로 맞는 회원명은 일단은 K 포인트 세 번째로 많은 회원명은 누구야? 네. 자, 여기서 K 포인트에서 세 번째로 많은 값을 찾아서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갖고 오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쵸? 그러면 이거 K 포인트 세 번째로 많은 값을 찾는 게 라지라는 함수. 그러면 그 함수를 찾아서 그 사람의 이름을 갖고 와서 쓰는 게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수직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는 vlookup을 쓰지만 얘네가 이렇게 돼 있다 라고 하면 뭘 쓰면 돼요? H값이요. 그쵸. 얘는 왜 내가 찾을 값이 K 이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vlookup을 쓰는 거니까 여기서 두 번째 값을 갖고 오되 얘는 무슨 값? 정확한 값을 갖고 와요? 유사한 값을 갖고 와요? 정확한 값이요? 그쵸. 정확한 값이죠? 그럼 다 됐네. 자,
그러면요, 우리는 라지라는 함수를 먼저 써서 설명을 읽어봐도 네. 데이터 집합에서 k번째로 큰 값을 구합니다 라고 써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라지라는 함수를 우리 알고 있으니까 사실. 그쵸?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라지랑 V랑 H도 구분을 못한다 라고 하면 일단은 시험 보러 가시면 안 돼요. 네. 저는 학원생들 문제 푸는 거 보고 모르잖아요? V랑 H도 구분을 못해 라고 하면 너는 시험 보러 가면 안 돼. 너는 재수강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연습을 안 하고 가면 돈만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정도는 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라지라는 함수를 열었더니 컴퓨터가 어디서 어느 범위에서 찾을 거야? 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레이라고 했으니까 REF 레인지 어레이는 반창고 모양으로 범위니까 K 포인트의 범위를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F4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해도 돼. 해도 되는데 내가 값을 구해서 밑으로 당기거나 옆으로 당기지 않으면 굳이 안 해도 된다고요. 그런데 헷갈리면 무조건 해도 돼요. 반창고 모양으로 범위를 선택하면 커마 리급은요 무조건 해주면 돼. 헷갈리면.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용화님은 지금 이해하셨어. 그 절대참조 이 의미를 이해하고 계세요. 그쵸? 컴마 3이 되는 거고. 그래서 결과를 확인을 하면 내가 선택한 이 부분에서 세 번째로 큰 값이 87,000원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이 87,000원에 해당하는 이성화를 불러오면 되잖아요. 뭘 써서? V룩업을 써서. 그러면 우리는 여기 앞에다가 V룩업을 쓰는 겁니다. 그죠? V룩업을 쓰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가 찾고자 하는 룩업 밸류가 되는 거고. 그죠? 컴퓨터야 V룩업 좀 해줘 라고 얘기를 했더니 컴퓨터가 뭘 찾으실 건데요? 룩업 밸류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구한 87,000원이잖아요. 그죠? 컴마. 네. 그랬더니 컴퓨터가 어디서 찾을 건데요? 테이블, 표, 어레이는 범위. 그런데 여기서의 포인트는요. 이렇게 넣으면 안 되는 거. 네. 이렇게 넣어도 안 되는 거. 그죠? 어떻게 넣어요? 네. 요렇게 넣어야지. 요렇게 넣어도 돼요. 사실은요. 요렇게 넣어도 되고 저는 뭐 요렇게 그냥 넣고 하거든요. 다. 자, 참조함수가요. 내가 선택한 범위에 V룩업은 첫 번째 열에서 룩업 밸류를 검색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지정한 값을 갖고 오는 거예요. 설명이 나와 있어 그게. 그러면 내가 지금 선택한 이 부분의 첫 번째 열에서 87,000원을 검색을 해서 컴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F4를 안 하는 이유는요. 밑으로 당기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쵸? 해도 되나요, 근데? 해도 되죠. 상관없어요. 해도 됩니다. 그래서 헷갈리면 무조건 반창고 모양으로 들어가면 다 해도 돼. 그거는 상관없어요. 네. 자, 컴마. 그 다음에 컬럼 인덱스 넘버는 몇 번째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요. 그쵸. 2가 되고, 컴마, 네. 0이 되겠지. 정확한 값요. 네. 그쵸?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 이성화가 뿅 구해지잖아요. 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맞춰야 되는 문제예요. 이런 것도. 네. 그쵸? 네. 자, 세 번째. if와 랭크 함수가 나왔어요. 랭크 함수는 바뀐 게 뭐 EQ 랭크가 안 나오고 뭐 EQ 나오고 AVG인가? 그거 나오는데 똑같아요. 똑같은 함수입니다. 등수를 구하는 함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if는 조건을 만들고 참가 거짓값이고 랭크 함수는 등수를 구하는 거니까 등수를 구해가지고 이거 어쩌고저쩌고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총점에 대한 순위를 구하여 1위는 대상, 2위는 금상, 3위는 은상, 나머지는 공백이라고 했잖아요. 이 문제 어떻게 푸실 거예요? 저는 이거 하고 네. 그 추주랑. 있잖아요. 그거하고 두 개가 너무 헷갈려가지고요. 어떤 부분에 추주랑 이게 헷갈린다고요? 네. 자, 일단은요, 하나부터 해봅시다, 그러면. 얘를 가지고, 총점에 대한 등수부터 일단 구하자고요. 네. 자, 구해보세요. 랭크점 EQ라는 함수를 불러오되, 넘버를 집어넣으라고 했으니까 231,
REF 레인지 어레이는 반창고 모양으로 범위. 내 점수를 네. 다른 친구들의 점수랑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의 주의할 점은 나 이제 첫 번째 친구의 등수를 구하고 밑으로 잡아 당길 거잖아요. 그쵸? 그럼 F4, 네. 절대 콤마. 참조. 그 다음에 순위가 높은 게 1이니까 내림차순 0. 네. 그러면 등수가 구해지잖아요. 1등부터 네. 10등까지. 그쵸? 그럼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싶은 거예요? 1일 때 대상, 2일 때 금상, 3일 때 은상, 나머지는 공백이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요, 먼저 이거부터 해봅시다. 1등, 2등, 3등은 합격, 나머지는 불합격이라고 일단 생각해 봅시다.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1등, 2등, 3등, 1등, 2등, 3등한테 합격을 주고, 나머지는 불합격을 줄 거예요. 네. 그럼 조건을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1등, 2등, 3등이 참이 되게끔 참이고 나머지는 거짓이 되게. 네. 내가 아니라 어떻게 푸실 거냐고. 저거 질문하신 거예요? 묻는 거예요. 아. 나는 알지. 아. 어떻게 조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 요렇게 네. 얘가 네. 그쵸? 얘가 네. 는 1이니? 라고 하면 1등만 참이 되잖아요. 네네. 그쵸? 얘가 네. 2니? 라고 하면 2등이 참이 될 거예요. 얘가 3이니? 라고 하면 3등이 참이 될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요, 나는 1등, 2등, 3등이 다 참이 되게끔 만들고 싶어. 네. 그럼 네. 조건을 어떻게 만들면 돼요? 자, 네, 1일 때도 참, 2일 때도 참, 3일 때도 참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어떻게 만들면 돼요? 26일? 어? 설명을 네. 하려니까 못하겠네. 자. 네. 자, 3이, 제가 논리함수 설명할 때 3이 크다, 5보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안 보셨죠? 봤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논리함수를 설명할 때 조건을 만들 때 항상 3이 커 5보다 이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자, 네. 지금 3이 크다 5보다라고 하면 컴퓨터가 틀렸어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쵸? 그러면요, 여기 있는 3이요, 등수가 되는 거지, 등수가. 그쵸? 네. 그러면 이렇게 집어넣으면 컴퓨터가 1이 들어왔을 때, 2가 들어왔을 때, 3, 4가 들어왔을 때는 참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네. 그쵸? 그러면 5가 들어왔으면 거짓, 6이 들어와도 거짓, 7이 들어와도 거짓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1등, 2등, 3등만 참이 되게끔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는 써서? 그쵸? 3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 보세요. 여기서요. 자가 4라고 써도 되겠죠? 네. 그러면 1이 들어왔든 2가 들어왔든 3이 들어왔든 참이잖아. 네. 맞죠?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작거나 같다 3이라고 써도 되죠. 네. 네. 그쵸? 네. 일단 써보세요. 옆에다가. 등수구한 옆에다가 일단 써보세요. 네. 1등 작거나 같다 3이라고 일단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등수를 기준으로 1등, 2등, 3등은 참이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거짓이 되겠죠. 그쵸? 네. 그러면 우리가 이 true, false가 나왔으면 우리는 여기 앞에 if라는 함수를 씌우고 탭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조건이니까 네. 그쵸? 컴마 여기에 합격 컴마 아니면 불합격라고 써주는 거지. 요거 되나요? if를 써야지. 네. 그쵸? 네. 요렇게 나온, 그러니까 and와 o 함수를 써서
논리식으로 and와 or 함수를 써서 그 앞에 if를 씌워서 네. 나오는 문제가 있고요. 그냥 요렇게 등수를 구해가지고 합격, 불합격 쓰는 문제가 있고, 그거는 이제 쉬운 문제. 근데 지금 여기에 나온 3번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1일 때 대상, 2일 때 금상, 3일 때 은상, 나머지는 공백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네. 그쵸? 자, 여기서요, F열을 클릭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삽입을 눌러보세요. 네. 영어 F를 클릭을 하고요, 마우스 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삽입. 네. 그럼 하나가 생겼죠? 네. 자, 여기다가 다시 해봅시다. 는. 이제 나는 뭐 할 거냐면, 등수가 네. 1일 때 대상, 2일 때 금상, 3일 때 은상, 나머지는 공백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조건을 어떻게 만들면 돼요? 내가 선택한 이 등수가 는 1이야? 라고 할 거잖아요. 네. 그죠? 엔터. 네. 그리고 얘를 밑으로 잘라 내려보세요. 그러면 1등에 해당하는 친구는 true지만 나머지는 다 거짓이란 말이에요. 네. 그쵸? 그러면 여기 네. 앞에다가 나는 일단 써봅시다. if를 쓰고, 얘가 참일 때 나는 대상이고, 네. 그 다음에 거짓일 때 뭐가 오면 돼요? 금, 은, 공이라고 씁시다. 금상, 은상, 공백이니까. 그래서 나는 금은 공이라고 썼어요. 그냥 금은 공. 금상 아니면 은상 아니면 공백이 오면 되니까요. 네. 가로 닫고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1등일 때는 대상이 나오고 나머지는 금은 공이 나왔잖아요. 네. 맞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얘가 2등일 때, 2등일 때? 자, 우리는 지금 얘가 1등일 때 대상을 주고 나머지는 금은 공이었잖아요. 네. 그쵸? 그러면 얘가 2등일 때 세상에 대상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가 네. 2일 때 금상이고 3일 때 은이고 나머지는 공백이라고 생각해 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상과 금은공 나눈 것처럼 어떻게 네. 하면 돼요? 금은공을 금과 은공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맞아요? 네. 자, 대상이랑 금은공 나눈 것처럼 우리는 금은공을요, 금상과 은공으로 나누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요, 여기 금상과 은공으로 나누려면 조건이 얘가 몇 등이 돼야 돼요? 2등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냥 고쳐보세요. 얘가 1등이 아니라 2등이 되고, 2등이면 얘가 대상이 아니라 뭐가 돼요? 은상이요. 금상, 금상. 아, 금상. 금상이랑 네. 은공이 되잖아요. 네. 요거 돼요? 네. 지금 우리가 한 건 뭐? 금은공을 금상이랑 은공으로 나눈 거란 말이에요. 네. 처음에 뭐 했다고? 1일 때 대상이랑 금은공이랑 나눴잖아요. 네. 자, 평균이 90점 이상일 때는 수, 80점 이상일 때는 우, 70점 이상일 때는 미, 양, 가.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1등일 때는 대상, 나머지는 금은공, 2등일 때는 금상, 나머지는 은공. 지금 우리가 한 건 뭐야? 금상이랑 은공, 금은공을 금상이랑 은공으로 나눈 거잖아요. 네. 그러면요, 자, 얘를요, 는 다음서부터 if의 네. 금상, 은공 얘를 복사를 하는 거예요. 컨트롤 C. 네. 그래서 여기 금은공 자리에 네. 자리에 뭐 하면 돼요? 지금 우리가 여기 금상, 은상, 은공이랑 나눈 이 자리에 우리가 복사한 개를 넣어주면 되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가 지금 금은공을 금상이랑 은공이랑 나눴잖아. 네. 맞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네. 그러면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은상이랑 공백이랑 또 나누면 되잖아.
은상일 때는 2등이 아니라 몇 등? 3등. 3등이잖아. 그럼 우리가 지금 이 금은공 나눈 얘를 한 번 더 써먹는 거지. 컨트롤 V 해가지고, 네. 컨트롤 V 해가지고, 얘가 3일 때, 얘는 은이고, 나머지는 공백이 되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그러니까 네. 대상이랑 금은공이랑 나누고, 금상이랑 은공이랑 나누고, 은이랑 공백이랑 나누고. 네. 그런데 이거는요,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 5문제, 커마 리급에서 5문제 나오는 중에서, 좀 숙달이 되면 뭐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그렇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 음, 네. 요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네. 나와요? 근데 여기 네. 네. 근데 1등 옆에 네. 저거는 안 써요? 이렇게 뭐요? 밑으로 이렇게 당기는 거. 절대함수가. 어떤 거요? 그 27 옆에 네. 이렇게 밑으로 당기는 거 있잖아요. 그 절대함수 쓰는 거. 그 쓰고. 여기? 네네. 절대함수가 어디 필요해요? 필요 없지. 아, 그래요?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요, 용화님은 이 문제는 못 푸는 걸로. 지금 잘 모르시겠죠? 이 문제는 아니요. 제가 볼 때, 지금 이 상태로라면 시험장에 이 문제가 나오면 일단은 풀지 말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 아, 그래요? 네. 네. 일단은. 선생님, 이거 문제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문제를 잘 봐가지고. 문제 핑계를 대시네요. 아니요, 진짜요. 자. 보이시나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나오는 문제도 있고, 랭크 함수를 구해서 추주와 if error 함수를 써가지고 또 이렇게 만들라는 문제도 있어요. 근데 추주와? 이거는 지금 랭크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if와 랭크 함수를 써서 이렇게 풀라고 했잖아요. 네. 그쵸? 그런데요, 자, 시험 문제에는, 자, 추주와 if error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이거랑 똑같은 답을 만드시오라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요, 자, 추주라는 함수 알아요? 네. 추주라는 함수는 뭐예요? 인수 목록 중에 하나를 고른다고 했잖아요. 그쵸? 네네. 콤마. 아니, 탭. 그랬더니 인덱스 넘버가 나왔어요. 그쵸? 네. 인덱스 넘버는 색인 숫자 값, 색인 값. 그러니까 내가 추주라는 함수는 내가 넣어주는 여기의 값을 기준으로 뭐 하는 거예요? 밸류의 값을 갖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여기 3이라고 넣었어요. 그럼 여기 내가 가방, 나비, 다람쥐라고 썼어. 네. 그러면 얘는 뭘 갖고 온다고요? 다람쥐 라면이라고 썼어요. 네. 그러면 이거의 결과는 뭘까요? 자, 가져오겠죠? 용화님은요, 일단은 추주 함수도 잘 모르는 상태. 자, 추주라는 함수는 지금 알아두세요. 추주라는 함수는 여기에 있는 숫자가 3이잖아. 그러면 가방, 나비, 다람쥐, 라면이라고 써 있으면 네. 세 번째 있는 값을 갖고 오는 거예요. 가방이 밸류 1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나비는 밸류 2고 다람쥐는 밸류 3이에요.
네. 그럼 얘는 뭘 갖고 온다고요? 다람쥐. 다람쥐. 얘가 1이면 네. 1이면 뭐? 가방. 가방. 4면 라면. 5면 없음. 그쵸? 5면 값이 없다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네. 맞죠? 그러면요. 자, 추주라는 함수를 써서 네. 인덱스 넘버에 얘 값을 갖고 온다. 등수를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쵸? 네. 우리 지금 아까 이 문제를 풀려면 value 1일 때 대상이라고 쓰고 value 2일 때 금상이라고 쓰고 value 3일 때 은상이라고 쓰고 네. 나머지는 공백이라고 했잖아. 네. 맞죠? 네. 그러면 value 10까지 다 공백을 줘야 되겠지. 네. 맞죠? 네. 1등부터 10등까지 있으니까. 자, 네. 그러면 일단은요, value 5까지만, 공백을 주고, value 6까지만 공백을 줄까? 애들 딱 치면요, 1, 2, 3, 4, 5, 6등까지는 값이 4등, 5등까지는 값이 다 나와 있지만, 공백으로 나와 있지만, 나머지 얘네들은요, 5, 6 값으로 표시가 된대요. 값이 없다고 표시가 되잖아요. 네. 그쵸? 네. 자, 우리는 지금 똑같이 여기 있는 값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추주함수만 써가지고 쓰니까, 금상, 대상, 은상, 4등, 5등까지는 공백 나오는데, 얘네들도 다 공백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요, 함수가 하나 남았잖아. if error라는 함수. 네. 그러면 우리가 if error라는 함수를 모르면 또 써보는 거지, if error. 식이나 식자체의 값이 오류인 경우에 value if error를 반환합니다 라고 써있잖아요. 탭키를 눌러요. 그러니까 if error라는 함수는요, 오류가 나왔을 때 네. 값이 있으면 그 값을 보여주지만 오류가 나오면요, 여기 컴마 value if error에 내가 메롱이라고 써놓잖아요. 메롱. 네. 오류가 나오면 메롱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네. 오류가 나오면. 네. 그러면 우리가 오류 대신 뭐 하면 돼요? 공백으로 만들어주면 결과가 똑같이 나오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네. 요거는 두 가지예요. 랭크 함수를 써서 등수를 구해서 결과값을 표시하시오라는 문제는 if 함수를 써가지고 뭐 조건을 만들어가지고 참값 거짓값 갖고 오거나 아니면 추주라는 함수를 써서 등수별로 값을 갖고 와서 오류가 생기는 부분들은 뭐 공백으로 넣거나 그런 유형. 그런데 제가 볼 때 한 60% 정도만 이해하시고 40%는 아직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조금 이따 해봐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 이해했어요. 아, 그래요? 진짜입니다. 네. 그런 추주 문제도 많이 나와요.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러면요? if가 더 이해가 안 돼요. if? 네. 다시 해볼까, if? 네. 자, 요렇게 해봅시다, 그러면요. 자, 1등부터 3등까지는요, 금을 주고, 4등, 5등, 6등은 은을 주고, 나머지는 동을 줄 거예요. 네. 자, 등수를 기준으로요. 자, 1등, 2등, 3등은 금을 주고, 금은 동을 줄 겁니다. 1등, 2등, 3등은 금을 주고, 4등, 5등, 6등은 은을 주고, 나머지는 동을 줄 거예요. 그러면요, 금과 은동을 나눠야 되잖아. 네. 그쵸? 그러면 여기서 1등, 2등, 3등이 참이 되게 하려면 우리 조건 어떻게 만들면 돼요? 내가 선택한 얘가 어떻게? 네. 조건 1등, 2등, 3등이 참이 돼야 돼. 네.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 했잖아. 설명을 못하겠어요. 선생님. 는 1이야 참이 돼야 되고, 그쵸? 네네. 는 네. 2야 참이 돼야 되고, 는 네. 3이야 참이 돼야 되잖아. 1, 2, 네네. 3이 참이 되려면 헷갈리면요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 3이 크다 5보다? 라고 했을 때 네. 앞에 있는 3이 등수가 되는 거고 얘가 5보다 커? 라고 하면
1, 2, 3, 4는 거짓이 되고, 네. 1, 2, 3, 4, 5는 거짓이 되고, 6, 7, 8, 9는 참이 되잖아요. 그럼 나는 지금 1, 2, 3이 참이 돼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얘가 작거나 같다? 3이야? 하나 같다? 3. 네. 그쵸? 그러면 네. 1이 들어왔을 때 참, 2가 들어왔을 때 참, 3이 들어왔을 때 참이잖아. 네네. 네네. 그러면 요렇게 해서 우리가 밑으로 내렸을 때는 네네. 1, 2, 3등만 true가 되고 나머지는 false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요, 자, 금과 은동으로 나누는 거예요. 금, 은동을 주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if를 쓰고 컴마. 이게 얘가 참일 때 금이고 나머지는 은동이야 라고 쓰는 거지. 네. 그쵸? 네네네. 여기까지 돼요? 네. 자, 그러면요, 나는요, 이제 4, 5, 6등을 은이랑 동이랑 나눌 거잖아.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세상에 금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4, 5, 6이 1, 2, 3, 4, 5, 6까지가 은이고 나머지는 동이야. 네. 그러면 얘가 뭐가 되면 돼요? 3이. 3이 6이요. 6이 되면 되고 얘는 뭐가 되면 돼요? 은이요. 은이 되면 되고 얘는 동이 되면 되잖아요. 네. 맞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얘를요, 복사를 해서 어느 자리에 넣으면 돼요? 은동 자리에 넣어주면 되잖아. 네. 컨트롤 C 해가지고 ESC 누르고 여기 은동 자리에 우리가 은과 동을 나눈 개를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되는 거지. 금운동이 되는 거예요, 금운동. 네네네. 됐어요. 그쵸? 자, 이 식에서요, 1, 2만 금이고 3, 4가 은이고 나머지는 동이고 공백이야. 자, 네. 1, 2가 금이고 그러면 얘가 2가 금이고 맞죠? 네. 얘가 4까지가 은이고 네. 그 다음에 동자리에 6까지가 동이고 나머지는 공백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아까 우리 네. 이거 네. 은동 이거 붙인 다음에 6까지가 네. 동이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빼주면 되겠죠. 네. 그죠? 네. 조금 이해되세요? 네. 아, 네네. 거짓말. 아, 진짜요. 자, 그러면요. 자, 이제 이거 풀 수 있으면 이제 이거 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자,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잠깐만요. 네. 네네네. 해요? 네? 아, 이거 1시간에 끝내려고 했는데, 1시간 넘겠네. 한 2시간 하겠는데, 이거. 자, 아니요, 진짜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문제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뭐야? 1일 때 1등, 2일 때 2등, 3등, 4등, 5등, 6등 등자를 붙이고 싶어요. 각각의 등수 네. 자리에. 네. 이거 좀 어려운 건데, 한번 해볼까요? 네. 자, 1일 때, 그러니까 네. 얘는요, 3등이 되는 거지, 3등. 네. 10은요, 네. 10은 10등이 되는 거지. 네. 이거 진짜 완전 어려운 문제. 자,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되지? 이게, 끝에다가 등 쓰는 거야? 그쵸. 이게, 아니. 그러지 말고, 얘가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잠깐. 자, 얘가 1일 때 1등, 2일 때 2등, 3일 때 3등으로 표시하고 싶어요. 네. 자, 1일 때 1등, 2일 때 2등, 3일 때 3등, 나머지는 공백으로 만들고 싶어요. 네.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얘가 1등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1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아니 해보면서 해. 같이 해보면서 해야지. 하고 있어요. 벌써 했다고? 자, 네. 그러면 자 1일 때 1등 수상이 1일 때가 참이고 나머지는 거짓이에요. 그쵸? 네네. 그러면요 여기에 는 1일 때 if 함수를 씌워서 나는요 컴마 이게 아닌데 1등이라고 쓰면 되잖아. 맞죠? 네.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네. 230이라고 씁시다. 230. 그쵸? 2등, 3등, 공백. 2등, 3등, 공백이라고 씁시다. 그쵸? 네. 그쵸?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해보세요. 2일 때 2등, 3일 때 3등, 나머지는 공백으로. 그러면 얘가 2일 때 네. 2등이 되고 얘는 3등 공백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엔터를 치지 말고 2등과 3등 공백을 복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등, 3등 공백 자리에 붙여 넣는 거예요. 그쵸? 네. 맞죠? 네. 그리고 뭐 확인을 해보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이제 뭐 하면 돼요? 여기에서 3등 공백을 네. 붙여 넣고 얘가 3등일 때 3등, 나머지는 공백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나오나요? 어딨지? 이상하다. 뭐야. 네? 오류 났어요? 네? 아니. 네. 세 명 다 딸이에요? 아니요. 그러면? 첫째만 딸이요. 둘째, 셋째는 아들. 네. 나왔나요? 하고 있어. 좀 느리죠. 아니, 이거 뭐, 이렇게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결과값이 나오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이거 진짜 쉬운 것 같으면서도 제일 어려워. 아니, 이게 지금 되게 어려운 거 하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거 하는 거예요, 지금. 커말 2급에서 한 이 정도면, 그냥 합격인 거야. 이거 알고 있으면. 나오는데 선생님, 다 왜 영어로 나와요? 0으로요? 네. 잘못했나? 선생님이 똑같이 썼는데? 여기 0이라고 쓴 거 아니야? 어디에요? 마지막 아닌데? 값이에요? 아까 값을 다 지워버려서 그런가? 여하튼 요런 느낌입니다. 요런 느낌. 네네. 네, 요런 느낌이에요. 요런 아까 느낌. 그 값을 다 지워버려가지고. 네. 그러니까 요런 느낌으로 문제를 푸시면 돼요. 네. 그래서 네. 나중에도 한번 해보세요. 따로. 네. 영상 나중에 이렇게 올려놓을 네, 테니까 네. 하시면 되고. 또 넘어가 볼게요. 네. 4번. 네.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먼저 생각나야 될 게 뭐?
조건이요. 그쵸. 조건을 만들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얘는요, 이 문제를 봐도 어떤 함수를 써야 되는지 딱 나와요. 학생 회원 수를 찾는 거니까 이 문제만 봐도 데이터베이스 함수네? 직업이 학생이야? 요게 딱 조건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네. 여기 dsum, dcounta, dmax니까 sum은 합계를 구하는 거, max는 최대값 구하는 거, count가 사람 세는 거, 그쵸? 숫자 세는 거. 네. 이 문제는 맞출 수 있잖아. 네. 맞죠? 네. dcounta. 그러면 조건은 직업이 학생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count를 썼을 때랑 counta를 썼을 때랑은 틀려요. 네. 자, 내가 만약에 counta라고 되어 있는데 count를 썼어요. count. 네. 그러면 내가 원본이 이름부터 5년까지 클릭을 하고 count를 썼을 때는 필드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어떤 걸 썼을 때요? count. 어떤, 지금 직업이 학생인 사람의 수를 셀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나는 count라는 함수를 썼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 필드를 선택해야 될 때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1번, 2번, 3번, 4번. 한 번이요. 아니? 4번? 얘는요, count로 써서 계산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얘도 문자, 얘도 문자, 얘도 문자, 얘도 문자. 다 문자니까. 자, 그러면요, 다시 dcounta를 썼어요. dcounta. 그래서 내가 이름부터 5년까지 집어넣고 컴마. 여기서의 필드는 뭘 선택해주면 될까요? 이름, 성별, 직업, 활동기간. 4번이요? 얘는요, 1번, 2번, 이름, 성별, 직업, 활동기간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얘를 넣어도 상관이 없다고. 왜? count는 숫자를 세주는 거지만 counta는 숫자 문자를 세주는 거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얘는요,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만약에 count를 쓰고 얘네들이 3년, 5년이 아니라 3, 5, 2, 5, 3, 2, 3, 2, 1, 3, 1, 2, 5로 돼 있으면 얘는요, count를 썼을 때는 뭘 써줘야 된다고? 얘를 넣어줘야 돼요. count는 숫자만 세는 거니까.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함수는요, 내가 선택한 필드의 값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일에 내가 count를 썼는데 활동 기간을 넣었어요. 그럼 얘는 없다고 나와요. 0명으로. 네. 알겠죠? 그래서 count랑 counta의 구분은요, 그거고. 내가 만일에 count를 썼는데 얘가 활동 기간 2로 나오면 당연히 나오겠죠. 응? 데이터베이스 범위가 그쵸? 얘는 당연히 이게 나오겠죠. 여기 count로 했을 때는 얘만 되는 거고 count라고 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무거나 다 해도 되는 거. 그럼 count를 쓰면은 뭘로 잡아야 돼요? count를 쓰면 t는 숫자만 세는 거잖아. 네. 그럼 필드에 숫자가 들어가 있는 걸 넣어줘야죠. 필드의 값이 숫자로 돼 있는 걸 넣어줘야지. 넣었는데 왜 0이 나오죠? 네? count를 했는데요? 네. 활동 기간을 넣었다고요? 네. 활동 기간은 보세요. 활동 기간은 들어가 있는 값이 3년이잖아. 네. 숫자랑 문자랑 합쳐지면 문자가 된다. 그래서 내가 옆에다 다시 숫자로 썼잖아요. 이거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써요? 얘는 카운타로 뿐이 못 쓰지. 얘는요, 이 문제는 카운타로 뿐이 못 푸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이제 그 문제에 이게 년이 아니라 이렇게 나온다고. 그냥 숫자로만
숫자로만 이렇게 네네네. 표시돼서 나온다고요. 그래서 만약 count라는 함수를 써서 풀라고 하면 걔는 이렇게 숫자로 된 필드를 선택해서 계산을 해주셔야죠. 네네네. 이해됐어요? 이해했습니다. 네네네. 자, 넘어갑니다. 5번이요. 네. 얘는요, sum if, count if, average if예요. 그러면 얘는 문제만 딱 봐도 서울이 판매 금액인 평균을 계산하시오. 서울 지역 판매 금액의 평균이니까 얘는 뭐였어요? 에버리지 if겠죠, 그렇죠? 에버리지. 그렇죠. 에버리지 평균을 구하는데 뒤에 if 조건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 서울 지역 판매 금액의 평균이니까 조건이 지역이 판매 지역이 서울이니, 그쵸? 네. 그러면 이건 아시잖아요. 이렇게 선택하고 컴마 크라이테리아의 서울 컴마 판매 금액의 평균이니까 에버리지 레인지를 판매 금액으로. 네. 네. 그쵸? 이건 알아요. 자, 여기서요. 판매 지역이 서울이 아닌 판매 금액의 평균을 구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판매 지역이 서울이 아닌 판매 금액의 평균. 여기 A20 앞에 아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맞아요. 어떻게? 에버리지 아닌. if를 쓰되 네. 얘네에서 조건에서 요렇게? 그쵸? 네. 네. 잘 아시네요. 요렇게 서울이 아닌. 네. 이 정도 알면 이제 합격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요, 제가 볼 때 3번 정도? 3번? 네. 3번 문제? 네. 3번 문제가 어렵고 2번도 라지 함수를 안 써본 사람한테는 2번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2번, 3번 정도? 뭐 1번, 4번, 5번은 우리가 그냥 맞춰야 되는, 그냥 순식간에 그냥 풀어야 되는 문제. 네. 2번, 3번은 조금 2번, 특히 2번이 이렇게 브이룩업 쓰는데 요렇게 범위를 집어넣는 요거랑, 그 다음에 3번이 1등이야, 2등이야, 3등이야 이거 구분해서 집어넣는 거랑. 그래서 2번, 3번이 좀 어렵고 1번, 4번, 5번이 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이요. 피벗 테이블은요, 여기 있는 표를 얘를 X축 느낌, Y축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우리 왜 그래프가 X축이 있고 Y축이 있잖아요, 그쵸? 저는 그냥 피벗 테이블을 X축, Y축으로 생각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표를 1차원적으로 보여지는 이 표를 2차원으로 만드는 게 피벗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필드를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주는 건데 문제대로만 하면 돼요. 자, 문제에 팀별 급여 지급 현황표의 팀명을 행으로 처리하고, 그러니까 피벗 테이블 기능을 이용을 해서 H3셀에 글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 표를 기준으로 삽입에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기존 워크시트에 H3셀 클릭하고 확인. 그러면 내가 이렇게 블럭을 씌워놨던 노란색의 필드 명들만 여기 뿅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문제대로 해주면 돼요.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그림대로 만들면 되는데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으면 그냥 문제대로만. 그래서 자, 지급 현황표의 팀명을 행으로 처리하고, 팀명을요 열로 일단 한번 넣어볼래요? 자, 요런 느낌이 제가 얘기하는 X축 느낌이에요. X축. 네. 팀명을요 행으로 넣어보세요. 이런 느낌이 Y축 느낌이에요. Y축. 네. 차이 아시겠죠? 그쵸? 이거는 X축. 근데 잠깐만요. 기존 이건 안 해도 되나? 기존 워크시트? 네? 자, 여기서 이 표를 선택을 하고 네. 삽입의 피벗 테이블에서 들어왔죠? 네. 이 기존 워크시트를 클릭하고 H3셀을 클릭을 하셔야죠.
네.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네. 요렇게 뿅 네. 뜨잖아요. 네. 그쵸? 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팀명을 열로 놔보라고. 열로. 네. 그러면 네. 이게 X축 알았어요. 느낌이라고. 내가 얘기하는 X축 느낌. 네. 자, 네. 팀명을 행으로 놓으면 이게 Y축 느낌이란 말이에요. 아, 네. X축, Y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이 문제는 그냥 이 문제대로만 넣으면 되는데 가끔씩 피벗 테이블 결과 그림이 보여진 다음에 이 그림대로 만드시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X축, Y축을 잘 구분하고 있으셔야죠. 자, 그래서 팀명을 행으로 넣고 그 다음에 값에 월급여, 상여금, 기타 수당의 평균을 뭐 월급여, 값, 상여금, 값, 기타 수당, 값 이렇게 아, 넣으셨나요? 네. 그러면 넣었어요? 네. 평균을 순서대로 계산하시오라고 했는데 우리가 값으로 집어넣을 때 합계로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월급여를 선택을 해서 값필드 설정해서 평균으로 바꾸고 네. 확인. 상여금도 평균으로 바꿔준 거예요. 왜? 평균의 값을 보여주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세 개 다 평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문제 볼게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동일 시트의 H3셀에서 시작을 했고, 그죠? 요렇게 그려줬고, 그 다음에, 값 영역 표시 형식은 셀 서식 대하 상자에서 숫자 범주에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사용하여 지정하시오. 얘는요, 평균으로 바꿀 때, 값비를 설정해서 평균을 바꿀 때요, 밑에 표시 형식이라고 있어요. 표시 형식. 표시 형식에서, 여기 셀 서식에서 숫자에 천 단위 구분 심표를 해주는 거예요. 문제에 그렇게 나왔어요. 숫자 범주의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이용하여 지정하시오. 그래서 확인. 자, 상여금을 바꿀 때는요. 값비드 설정에서 표시 형식에서 이번에는 통화로 해보세요. 통화로. 네. 그 다음에 기타 수당은요. 회계로 해보세요. 회계. 값필드 설정에서 표시 형식 회계. 잠깐만요. 지금 뭐였지? 상여금은 통화해서 네. 그냥 확인 누르면 되나요? 어떤 거요? 그 통화 누르고 그냥 확인. 아, 그 다음에 기타 수당은 회계로 해보세요. 회계. 그렇죠. 회계. 자, 모양이 네. 틀리죠? 네. 통화는 숫자 앞에 원자가 붙어 있는 거고요. 회계는 셀 앞에 원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아, 틀려요. 네. 그러니까 그림이 네. 그려져 있을 때는 거기 있는 부분들을 보시고 생각을 또 하시는 거지. 그런데 커마 2급에서는 모르겠어요. 이제 개정이 돼서 나올 수도 있지. 그쵸? 피벗 테이블은 잘 안 나왔거든요. 1급에서는 자주 나와도 아직 안 끝났어요.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피벗 스타일 보통 12. 그러면 이 피벗 테이블을 선택을 하면 피벗 테이블 도구라는 숨겨진 메뉴가 생기고 여기 분석과 디자인에 가보면요. 여기 피벗 테이블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얘를 네. 보통 12로 보통 10이요? 이렇게 뿅 바꿔주시면 되겠죠. 네. 요런 거는 10점 따야지. 계산 문제 말고는요. 나머지 부분은 쉽게 좀 네. 따셔야 돼요. 그래서 바꿔주면 10점인 거고. 분석 작업 2번이요. 통합. 네. 통합은 해보셨나요? 네. 통합은 내가 표 1, 2, 3에 해당하는 값을 그대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1월달, 2월달, 3월달에 스키에 있고 수량에 문제에 뭐야? 평균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쵸?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평균. 그래서 통합은 이렇게 범위를 먼저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데이터에 중간쯤 지나면 데이터 도구라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콘을 봐도 네. 여러 개의 사각형이 빨간색 사각형으로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로 통합을 누르고 주의할 점은요. 범위를 선택하고 시작하는 거. 그런데 네. 그거는 나중에 함수를 평균으로 바꾸고요. 왜?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런 거는 완전 보너스 문제예요. 참조 영역을 분명부터 집어넣고 추가, 표 2도 추가, 표 3도 표 3도 추가. 그 다음에 주의할 점은 첫 행 왼쪽 열을 체크 네. 확인. 우선 아이패드를 잠금 해제하... 그러면 뿅 구해지잖아요. 그쵸? 네. 요거는 아시죠? 네. 그런데요. 통합을 지금 얘는 우리 첫 행 왼쪽 열을 체크 했잖아요. 그런데 얘는 지금 스키 부츠 폴때 스키 부츠 폴때 다 똑같잖아. 맞죠? 그러면요. 얘를 요렇게 범위를 씌우고 통합을 눌러서요. 네. 첫 행 왼쪽 열을 체크 안 하고 확인을 눌러도 네. 안 되네. 요렇게 눌러요. 이렇게 선택을 해야지. 여기서 첫 행 왼쪽 열을 안 하고도요. 확인을 딱 누르면 요렇게 돼버리네. 첫 행 왼쪽 열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범위를 제가 하려고 했던 대로 하려면 요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렇게 넣어서 첫 행 왼쪽 열을 체크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요렇게 범위를 선택을 하고 데이터 도구에 범위를 요렇게 첫 행 왼쪽 열을 신경을 안 쓰고 요렇게 집어넣으면요. 값이 똑같이 구해져요. 자리가 똑같기 때문에. 근데 요렇게는 잘 안 하겠지? 네.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똑같이 답이 나와요. 네. 그거를 설명하려고 했는데, 네. 그런데 거의 커마 리그는요, 그냥 요렇게 범위 선택하고 첫 행 왼쪽 열 체크 지금 한 것처럼 풀어주시면 되고. 자, 매크로와 차트. 매크로는 어떠세요? 매크로는 잘 푸세요? 네, 매크로는 좀 쉬운 것 같아요. 그죠? 매크로는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총점 구하는 거 매크로 하나랑, 그 다음에 서식 적용하는 거 매크로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표 밖에서, 개발 도구. 그쵸?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에 총점 확인. 그리고 총점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더 해도 되고요. 여기서 그냥 는 해서 이거 더하기 이거야?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썸을 써도 되고요. 그래서 구한 점수를 기준으로 구하고 표 밖에 클릭을 하고요. 주의할 점은 기록 중지. 기록 중지를 꼭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셔야죠. 그래서 G3H5, G3부터 H5까지 단추, 개발 도구의 삽입의 단추를 Alt 키를 누르고 그리면 칸에 맞춰서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되 지정해주고 이름만 총점이라고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지우고 눌러보면 계산이 되면 제대로 푼 거 보이겠죠? 네. 두 번째는 똑같죠.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 그 다음에 얘를 셀 스타일. 그럼 문제대로만 A3, E3. 선생님 혹시 있잖아요. 매크로 이름을 잘못했으면 어떻게 바꿔요? 매크로를 지우시거나 매크로 잠깐 요거 마저 하고요.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그래서 범위를 선택을 했고 A3, E3 그 다음에 홈에서 셀 스타일의 강조색 4로 바꾸고 그 다음에 끝났으니까 밖에 나와서 개발 도구에 멈추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셀 스타일이라는 이름의 매크로를 만들었잖아요. 그쵸? 네네. 그러면 얘의 매크로 이름을 셀 스타일 2로 바꾸고 싶어. 네. 그러면 바꿔볼까? 그런데 이거는 자
편집을 여기 매크로 대화 상자에서 편집 얘를 선택을 하고 편집을 눌러서 여기 비주얼 베이직에서 2로 바꿨거든요. 이름을. 네. 그런데 그냥 잘못했으면 응? 네. 여기서 네. 지우고 다시 하세요. 그냥 삭제하고. 아, 여기 있는 셀 스타일이라는 거를 삭제를 하고 매크로를 다시 만드세요. 물론 여기 있는 비주얼 베이직을 잘 알아서 이게 제목이지 라고 해서 이거를 바꾸면 가장 쉽지만 네. 요런 비주얼 베이직이 나오면 그냥 멘붕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바꾸면 되는데 커마 1급에서는 비주얼 베이직을 많이 쓰니까 모르는데 커마 2급에서는요 그냥 잘못했으면 정지하고 얘를 지우고 삭제를 하고 다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둥근 직사각형 삽입의 도형에서 둥근 잠깐만요. 직사각형 선생님, 여기 이게 지금 셀 스타일 뭐였죠? 응? 잠깐만요. H. 강조색 4였나? 강조색 4. 네. 강조색 4를 적용하는 그래서 밖에 나와서 매크로 멈추고 네. 그 다음에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G7에서 H9로 만들어서요. 단추는 자동으로 지정이 되는데 도형은 그게 안 되죠? 매크로 지정을 눌러서 네. 적용을 하고 지정을 해주고 얘의 이름을 써주면 되죠? 셀 스타일. 그래서 굳이 해볼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네. 써놓고 빵 눌렀을 때 바뀌면 매크로 10점 따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매크로는 굳이 어려워서 패스하고 그러실 필요는 없고 문제를 꼭 풀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 가운데에 없으면 굳이 이거 안 해주셔도 돼요. 가운데 맞춤 안 해주셔도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좀 더 어울리는 것 같지만 문제에 그런 말이 없으면 그냥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차트는 어떠세요? 차트도 무난하게 하는. 그쵸?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안 돼. 딱 이렇게 돼. 우리가 40분 안에 문제를 다 풀어야 되니까. 자, 차트도 내가 얘를 딱 선택을 해서 파란색이 생기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파란 선이 있으면. 문제에 보니까 4월달, 5월달, 6월달만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얘를 4월달, 5월달, 6월달만 포함시켜 주는 거예요. 7월달도 빼고 4, 5, 6월달 아니요? 이렇게 4, 5, 6. 네. 그러니까 파란색이 생기면 만일에 차트를 클릭해서 파란 선이 안 생기면 데이터 편집에서 우리가 하나씩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요 그냥 이렇게 당겨서 하시면 되고 네. 차트 종류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차트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 종류 변경 물론 다르게 들어가는 방법도 있지만 이게 쉬운 것 같아요. 차트 선택해서 차트 종류 변경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시고요. 확인.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추가하여 그림과 같이 입력하고 범례는 서식을 이용하여 위치를 아래쪽. 얘는요. 차트를 선택을 하면 숨겨진 메뉴가 생깁니다. 여기 차트 도구의 디자인이랑 서식이랑 디자인에 보시면 제일 앞에 여기 다 있어요. 차트 요소 추가. 그래서 여기 보면 범례도 있고 제목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 제목을 차트 위. 그 다음에 2, 4분기 수출입 한 칸 띄고 현황. 여기서요. A1 셀에 있는 값을 집어 넣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위에다 는 하고. 맞아. 그렇게 아시죠, 그쵸? A1 셀. 맞아. A1 셀을 클릭해주면 되잖아요, 그쵸? 차트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수식 입력줄에 는이라고 쓰고 그 셀을 클릭을 하면 거기 있는 값이 뿅 들어가는 거고. 범례는 여기 있잖아. 차트 요소 추가에 범례를 아래쪽으로 했고 수입 금액의 계열의 4월 요소만 데이터 레이블 값 그러면 얘를 선택을 하되 한 번 더 클릭하면요 걔만 선택이 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레이블을
아래쪽이. 차트 영역의 그림자는 안쪽 가운데, 테두리는 둥근 모서리. 차트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차트 영역 서식에 들어가서요. 네. 테두리, 둥근 모서리, 그림자. 그러면 차트에 여기 효과, 그림자. 이거는 좀 찾아보셔야죠. 요거는 조금 요쪽 네. 메뉴를 눌러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자 네. 미리 설정에 안쪽, 가운데 요렇게 해주시면 되죠. 다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은 별로 시간이 안 걸리고, 우리가 시간이 걸리는 거는 계산 문제 요거, 그 다음에 네. 입력하는 이 부분 조금 시간이 걸려요. 네. 나머지는 그냥 좀 기계적으로 좀 푸셔야 되고, 요 중에 우리가 70점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네. 부분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1시간 반을 풀었어요. 1시간 반. 그래서 이 시간이 우리가 지금 뭐 설명하면서 풀어서 그렇지만, 이 시간이 네. 40분 안에 끊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충분히 좀 기출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시고, 이 문제를 나왔을 때 내가 이렇게 풀어야지 라고 하는 생각들을 좀 하신 다음에 바로바로 풀 수 있게 연습을 하셔야죠. 그거는요, 기출문제를 더 풀어보시면 돼요. 기출문제를 놓고 일단은 시간 안에 안 들어오면, 시간이 뭐 1시간이 걸리든 1시간 반이 걸리든 일단은 풀어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처음 풀었던 문제를 다시 풀 때, 다시 풀 때 시간을 보시면 돼요. 왜? 어차피 우리가 기출문제를 통해서 뭐 계산 문제나 함수들이나 이런 것들을 또 알아가잖아요, 유형들을. 그러면 그 유형들을 익힌 상태에서 또 새로운 문제를 또 푸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풀었던 문제를 풀 때 내가 40분 안에 풀 수 있고 70점 이상 딸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생긴 이민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